네, 미적분 28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는 a 오른쪽에서는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지수함수와 이차함수가 결합된 곱으로 결합된 형태고 a 왼쪽에서는 직선 형태를 이루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일단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은 자, 여기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위에 부분은 곱의 미분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x-a-2와 x-a 그다음에 지수 형태가 결합된 자 이런 형태로 미분이 되고 그다음에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만 2a 제곱으로 이제 미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f'의 부호를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2의 x제곱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양수만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부호는 2차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호만 판단하기 위해서 자 여기 두 개 근으로 나왔던 a와 a 플러스 2로 판단을 해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a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a 플러스 2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A에서는 극대였기 때문에 근데 A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 우리가 A를 대입해보면 4배의 2의 A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여기선 극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2에서는 극소인데 A 플러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0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2에서는 극소값 X축에 접하게 되고 자, A에서는 자, 4의 2의 A 거듭제곱이라는 함수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A 왼쪽에서는 직선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표시했던 A, 4, 2의 A 거듭제곱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직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fx를 우리가 직선과 지수함수 형태가 포함된 자, 이런 함수 두 개의 연결로 파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gt라는 함수를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gt 함수를 이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GT는 T가 변수기 때문에 T의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fx라는 함수와 y는 T라는 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했을 때 이 값을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T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다면 만나는 지점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곧바로 GT가 될 거고요. 만약에 T라는 지점이 이렇게 밑에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여기가 GT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GT를 판단했을 때, 자, 그런데 여기 밑에 GT가 X는 12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T 값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내려본다면 계속 이 곡선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여기 4, 2의 A제곱이랑 접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갑자기 교점의 해가 갑자기 두 개로 바뀌고 그렇다면 최소값이 갑자기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GT라는 함수는 12 이상일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곡선을 따라가고 12부터는 이 왼쪽에 있었던 직선을 따라가는 형태가 GT 함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GT 함수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자, 이 분수식 값을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G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고 F 값에 A 플러스 6과 A 플러스 2를 넣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GT의 함수식을 제가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보면 G, T 값을 F에 집어넣은 값이 T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F라는 함수의 역함수 형태가 GT가 되게 되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F라는 함수는 이렇게 극대와 극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아닌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GT라는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여기 지점까지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 이렇게 두 개 부분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극대극소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무시하셔도 되고 역함수와 똑같은 형태의 값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부분을 빼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G'의 F의 A 플러스 6 분의 G'의 F의 A 플러스 2는 자,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자, G라는 함수의 역함수 미분계수는 원래 함수인 F의 미분계수와 역수관계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F' A 플러스 6이 분자로 가게 될 것이고 F'의 A 플러스 2가 분모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데 자,
f 프라임 a 플러스 2. 근데 a 플러스 2라는 지점이 직선 부분일까요? 곡선 부분일까요? a 플러스 2라는 지점은 여기 0이 되겠죠? fa 플러스 2가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저 직선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2의 2a 거듭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a 플러스 6이라는 지점은 이 곡선 부분 a 플러스 6은 a 플러스 2보다 훨씬 더 큰 오른쪽 부분이라서 a 플러스 6을 요 미분계수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6을 대입을 하면 4 곱하기 6 그리고 2의 a 플러스 6 거듭 제곱. 그러면 2의 a 거듭 제곱을 약분하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봤더니 2의 세제곱, 2의 a 제곱분의 24, 2의 6제곱. 근데 아까 2의 a 거듭 제곱이 12였거든요. 4, 2의 a 제곱이 12였기 때문에 2의 a 거듭 제곱은 3이고, 자, 그렇다면 계산했을 때 8의 2의 6제곱으로 답이 나옵니다. 네, 미적분 29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는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이제 다항함수 형태와 로그 함수 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고, 자, 그랬을 때 이 fx를 적절하게 잘라서 gx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gx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고, 자, 이때 나머지 계산을 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fx라는 함수는 지금 여기 3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ln 함수. 원래 ln 로그 함수는 뭐 정의역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수 전체에서 fx는 미분 가능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인 fx를 가지고 b에서 자르고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이 잘려진 b라는 지점 외에서는 항상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라는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 조건만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속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fb 값과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의 b-c. 자, 이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연속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각각 b를 대입한 지점이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f'b와 마이너스 f'b-c는 같아야 된다. 자, 이 두 개 조건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fx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볼 텐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ln 함수 미분을 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2x.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통분을 해보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자, 위에는 통분하고 2x를 붙이면 x제곱에 x-1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1번, 2번 조건에서 하나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f'과 f'b와 f'b-c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놨는데, f'은 항상 양수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번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값들 두 개는 모두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b와 b-c는 0이 되게 할 수 있는 0과 1뿐이 없고, 근데 문제 조건에서 두 양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b가 b-c보다는 더 큰 지점이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b는 1, 그리고 b-c는 0이라는 값이 나와서 c는 1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b와 c를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 a 값은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f에 b를 대입한 값, fb를 계산을 하면 f1과 같을 것이고, 1을 대입을 해봤을 때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ln 2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b-c, 아까 b-c는 0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f0. 자, f0의 부호를 바꾸게 되면, 자, 0을 집어넣으면 a가 되는데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a.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는 3분의 2 마이너스 ln 2가 될 거고, 자, 그래서 a는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2. 자,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자, a는 방금 구했던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2, b는 1, c도 1이었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이 1의 ln2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0P와 Q, 유리수 부분과 ln 앞에 있는 분수 부분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서 30을 곱하면 최종 답은 55가 됩니다. 네, 연구사 미적분 30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10분의 루트 x, 무리함수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일단은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탄젠트 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주기가 파인 함수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가 계속 연속적으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10분의 루트 x라는 함수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 일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A라는 수열 자체는 처음에 원점이 A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2, A3, A4 이렇게 계속 나열된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A라는 이 수열은 계속 계속 뒤에 수열이 추가가 되는 무한수열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문제를 위해서 여기 AN이라고 하고 여기를 AN 플러스 1이라고 이제 설명을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A라는 수열은 무한으로 가는 수열이고, 그렇다면 AN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은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극한 값을 계산을 해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극한이니까 꼴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AN이라는 이 수열은 지금 우리가 판단했듯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이 곱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극한 값이 수렴하게 되려면 무한대가 됐을 때 뒷부분은 당연히 0으로 향해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탄젠트 제곱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이 탄젠트 값이 0으로 향해 가려면, 자, 뒤에 붙어 있는 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0, 파이, 2파이 이렇게 정수 파이 형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an 플러스 1하고 an을 우리가 보면 한 주기에서 탄젠트 주기에서 다음 주기에 연결되는 이 두 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 근처라는 걸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고요. 물론 정확하게 파이는 아니지만 파이의 근처 값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탄젠트 값이 0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파이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극한값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탄젠트고 여기는 an의 세제곱 형태니까 형태를 뭔가 좀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탄젠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이것을 덧셈 정리를 일단 써야 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문제에서 탄젠트 x와 10분의 루트 x의 교점을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탄젠트 an 플러스 1과 탄젠트 an은 각각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덧셈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10분의 루트 an 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인데 전체 10으로 묶어내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형태의 제곱을 씌우고 그 다음에 앞에 an의 세제곱을 할 텐데, 자, 일단 요거 우리가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을 살펴보면 이 부분 분모는 무한대로 가지만 분자는 0 형태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0으로 가는 형태를 없애주기 위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100에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
자, 분모에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을 곱하고 플러스를 곱하고, 자 그러면 분자는 합차를 통해서 10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 자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탄젠트 값을 통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파이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형태를 전체 제곱한 것과 아까 an의 세제곱을 식을 이제 합쳐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극한값을 일부분을 이제 여기로 갖고 와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이 제곱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an 뒤에 있는 탄젠트 값을 자, 이 형태를 제곱해서 쓸 건데 일단 분자에 있는 지점 분자는 100 파이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분모만 제곱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분수 형태로 써주면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 자 여기에 전체 제곱이 각각 들어갈 거고요. 분자는 앞으로 뺏어 썼으니까 1. 그래서 이 an의 세제곱 형태와 분모에 있는 요 괄호 형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분모 분자를 an의 세제곱으로 한번 나눠보면 자 이 형태로 an의 세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자 이 괄호에서 지금 앞에 있는 괄호는 an의 제곱 형태니까 계산을 해주면 자 이 부분은 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100만 남게 됩니다. 이 부분도 an으로 나눠지니까 자 얘는 0으로 가고 자 이 뒤에는 루트는 1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an 분모에 루트 an 그 다음에 분모에도 루트 an으로 가면 1로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의 제곱인 4로 분모가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형태들 아까 파이 제곱은 여기서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빼놨던 100과 지금 분수 형태의 극한값 4분의 1 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최종 답은 25라는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